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친구들과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씁니다. 이런 삶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선량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자기 배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실제로는 진정한 자아를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미 100년 전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써서 그것이 자신의 진짜 얼굴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웃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은 완벽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립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켰는데도 자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가짜 버전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감정, 욕구, 생각, 꿈은 모두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고 세상은 그 진짜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삶의 방식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다 보면 내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억압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피로, 심지어는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 가면을 벗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충동이 어디서 오는지, 왜 그것이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융의 분석 심리학이 말하는 그림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성격의 측면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것들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강함 야심, 심지어는 창의성까지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림자 속으로 숨겨집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욕구와 분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하는 것, 불의에 대해 화를 내는 것,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이라고 학습됩니다. 하지만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온 그 모든 측면들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면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도움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은 두려움에 기반한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 패턴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마치 24시간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처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 누구를 기분 나쁘게 했을까? 내일은 뭘 해야 모든 사람이 만족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정장애가 심해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여러분은 뭘 드실 건가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자신의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큰 인생의 결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나 사회가 인정해 줄 만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면의 분노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걸 요구하는지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참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는 어디로 갈까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자책과 죄책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진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고민 약점, 진정한 욕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친한 친구와도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존감이 외부에 의존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하늘을 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융기 말하는 신경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경증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 심한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마치 오른 손잡이인 사람이 평생 왼손만 써야 한다고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나 양육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생존을 위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조건부적인 사랑을 주었다면 아이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착할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 말 잘 들을 때만 인정받는다.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개별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이런 가치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극단으로 치우쳐서 아이의 진정한 자아 발달을 억압할 때 생깁니다. 아이가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인데 이것이 완전히 금지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가정 내의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부모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고 있거나 부부 갈등이 심했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작은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감정을 달래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은 경쟁이 치열하고 서열이 명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튀는 행동을 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성적이 나쁘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형성됩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안전하다. 내 욕구는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다. 갈등은 위험하고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형성된 것은 어린 시절의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5살 때 입었던 옷을 30살이 된 지금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을 적응의 병리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에 너무 잘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과 의미 없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마치 깊이 뿌리 내린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근 의식의 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서 승낙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승낙하는 것인지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감정을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몸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반면 억지로 하는 일은 몸이 수축되고 무거워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림자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분노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도 원하는 것이 있다. 나도 필요한 것이 있다. 나도 중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분노를 인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정상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인정해 보세요. 물론 이것이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자신과 타인 사이에 그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자신의 감정, 생각, 에너지, 시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계 설정의 첫 번째 요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직하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절할 때는 길게 변명하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죄송하지만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한 거절을 억지로 하는 승낙보다 더 존중합니다. 경계 설정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3가지를 먼저 처리한 후에 다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끝나고 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상대방에게만 맞춰주면 그 관계는 표면적이고 일방적이 됩니다. 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세요.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기분이 든다로 시작하세요. 둘째, 과거의 일들을 모두 꺼내지 말고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에 집중하세요. 셋째,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갈등의 목표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나약함이나 자기 합리화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온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당시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대신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천천히 바꿔나가자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변화의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떤 때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으세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지는 것도 배움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의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산책, 예술 활동 등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자극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점차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만약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신과 대화하다 보면 점차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답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들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옛 모습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혼란스러워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계속 자신을 희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불만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 때로는 화가 나고 실망하는 모습, 자신의 욕구와 경계가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이렇게 시작한 관계들이 더욱 깊고 진실한 친밀감을 만들어갑니다. 8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사회적 성공보다는 개인적 의미를 찾아가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해 보세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 가족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기르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입니다. 개성화는 한번 완성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상황과 도전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진정한 자아로 나아갈 것인지를.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조정하세요.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세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더욱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통합과 지혜입니다.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개성과 관계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과 진정한 배려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과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챙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희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변화를 설명해 보세요. 당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가족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진실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시켜 보세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일부 동료들은 성격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신뢰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사람이 예측 가능하고 일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선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당신의 변화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반면 당신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했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몇 명의 진실한 친구가 수십 명의 표면적인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세요. 때로는 커플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변화에 대한 주변의 저항 때문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고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자신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변화 과정에서 죄책감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자라난 우리들에게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거절을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조화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악은 선한 의도로 행해진다. 겉보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하는 선행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비록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있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거절 연습을 하세요. 큰 일을 갑자기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일상의 작은 요청부터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서 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피곤해서 전화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같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괜찮다, 상관없다 라는 말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기분인지 말해보세요. 조금 아쉽지만 이해해요. 약간 실망스럽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등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자신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느라 바쁘더라도 매일 최소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다섯째, 미안해요 대신 감사합니다를 사용해보세요. 늦었을 때 늦어서 죄송해요 대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도움을 받았을 때도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대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섯째, 자신의 성취와 좋은 점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잘했을 때는 자신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말해 주세요. 일곱째, 건강한 경쟁심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극을 받아서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하네. 나도 그런 면을 기를 수 있을까?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보세요. 여덟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80%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변화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점차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억지로 하던 일들을 줄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을 늘려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활력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감이 줄어들고 대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기쁠 때는 진심으로 기쁘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화날 때는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질이 변화합니다. 관계의 수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깊이는 훨씬 깊어집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소속감과 연결감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의미감이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에서 자신만의 가치와 목적을 찾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일상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로 창의성이 증가합니다. 억압되어 있던 진정한 자아가 해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예술적 활동에 관심이 생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직업적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직관력이 향상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서 직관적 판단력이 개발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과 함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 과정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새로운 자아에 익숙해지지 않은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또 다른 어려움은 죄책감과 불안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변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진정한 자신을 표현했을 때 거절당했던 기억 혼자가 되었던 두려운 경험들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지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사나 치료사일 수도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융의 저서들을 직접 읽어보거나 관련된 심리학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실제 삶에서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사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활동들이 변화 과정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내면의 변화도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강하게 경계를 설정해서 상대방을 상처 주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를 통해 배워간다.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윤근 개성화 과정을 나선영의 여행으로 묘사했습니다. 같은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매번 더 높은 단계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충동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느낄 때마다 더 의식적으로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오는지 사랑에서 나오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느낌이 듭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이런 행동은 하고 난 후에도 만족감보다는 피로감이나 억울함을 남깁니다. 반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은 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진심으로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행동은 하고 난 후에 따뜻함과 보람을 남깁니다.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노력할 수 있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도와주는 것이고 건강한 독립성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해주는 배려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도 받아들이고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 다르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결국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줘야만, 완벽해야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체득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면뿐만 아니라 부족한 면도 강한 면뿐만 아니라 약한 면도 착한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융은 이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실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끝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덜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줄 수 없듯이 자신이 고갈된 상태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컵을 채우고 그 넘치는 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배려이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실천하는 것은 특별한 도전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오해받기 쉽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교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착해야 한다,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표면적인 조화보다는 건강한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개인의 권리와 경계를 더욱 중시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점차 수평적 소통과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보다는 건설적인 의견 제시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오히려 경쟁력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더욱 평등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개인적인 변화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지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반발이나 비난에 직면했을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예전 방식이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만의 지지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변화를 응원해주는 친구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사나 치료사 영감을 주는 책이나 강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활동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또한 변화 과정에서의 작은 성공들을 기록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의 축적입니다. 처음으로 거절을 성공적으로 해낸 날, 자신의 의견을 용기 있게 표현한 날,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한 날 등을 기록해두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실패나 좌절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변화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직 배우는 중이다. 실수를 통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변화의 속도도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세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또한 변화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정체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때로는 같은 지점을 다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사회이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역할과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에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반항적으로 행동하거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해 보세요. 형제자매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역할 분담이나 관계 패턴이 바뀌면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면 더욱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업무를 거절하거나 상사에게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느낄 때는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 거절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들을 고려했을 때 이 업무를 추가로 맡으면 모든 업무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일정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건설적으로 제안해 보세요. 이런 접근 방식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항상 들어주기만 하던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갑자기 무관심해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도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나도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만약 친구가 계속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면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나도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고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더욱 깊은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보세요.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싶어. 그게 우리 관계에도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해보세요. 이런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나 vs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물론 모든 관계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희생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완전히 연락을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거나 특정 주제는 피하거나 만나는 상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화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기존의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사회적 연결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올 것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늘어날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시작하면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를 지향하세요. 이런 관계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써왔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상호 진실성에 기반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것이 에너지를 주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한지 등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환경이나 관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관리의 기본이며 건강한 삶의 토대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독특한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이기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창의성이 폭발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던 내면의 에너지가 해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표현 방식, 새로운 해결책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거나 창업을 꿈꾸거나 새로운 직업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탐구해 보세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충만함과 의미를 추구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용기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위기감이나 공허함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지하게 탐구해 보세요.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회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몸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이 더 편안해지고 에너지 레벨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들이 이런 변화 과정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신적 변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치유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변화의 과정은 때로는 고독한 여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비슷한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관련된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계발, 심리학 명상,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검증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책이나 영화, 음악 등을 통해서도 위안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변화 과정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변화의 여정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상담사나 치료사는 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지와 안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상담이나 치료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비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변화는 어려운 과정이고 실수와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도 서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시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변화의 속도를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회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내적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대한 목표만 바라보다 보면 현재의 진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부탁을 거절했다. 이번에는 내 의견을 용기 있게 말했다. 상대방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다.
같은 작은 성취들도 소중히 여기세요. 변화 과정에서 겪는 감정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정상적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억압되어 있던 분노가 올라올 때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부당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분노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변화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들, 표현하지 못했던, 진정한 자신, 맺지 못했던 진실한 관계들에 대한 슬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있어 보세요. 기쁨과 해방감도 충분히 만끽하세요. 진정한 자신을 표현했을 때의 시원함,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을 때의 안도감, 진실한 관계를 맺었을 때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세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변화를 지속할 동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의미에 대한 깊은 탐구도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의미와 목표에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실험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른 사람의 답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성화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적 창조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기여가 핵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심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나 상처로 여겨졌던 경험들이 실제로는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얻은 지혜와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윤기 말한 상처받은 치유자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던 경험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완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평생에 걸쳐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삶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같은 문제로 다시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세요. 나선형 구조처럼 같은 지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승낙했다면 이번에는 갈등을 느끼면서 승낙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 과정에서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고 어떤 관계들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장의 일부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게 만든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가적 감정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 나름의 한계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받은 교육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반복되는 해로운 패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자기 희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역할 분담이나 위계 질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희생하던 역할에서 벗어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깊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를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고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덜 사랑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변하고 있다. 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 속도를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면서도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재능이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탐구해 보세요. 물론 모든 변화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안정된 현재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개성화의 일부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내적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얻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관심과 열정에서 나오는 일을 할 때는 깊은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도 폭발합니다. 억압된 내면의 에너지가 해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결책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수많은 표면적인 관계보다는 몇 개의 깊고 진실한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받아들이는 관계 어려울 때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갈등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더 이상 갈등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봅니다. 건설적인 갈등을 통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도 커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수를 해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물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덜 두렵습니다. 노화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젊음이나 아름다움보다는 내적 성숙과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진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았다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죽음이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진실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 조금씩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허가와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한 사람의 개성화는 집단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던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은 결코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강박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어가며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자신에서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한 번은 부당한 요구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한 번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한 번은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자아가 점차 깨어나고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독특한 존재를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여행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여행을 시작하세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온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당신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기르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자산들을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배려 강박이 아닌 선택에서 나오는 친절 의존이 아닌 독립에서 나오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시각,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 당신만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세상과 나누세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고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지혜로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칼 융의 지혜를 나누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한 사람이 개성화를 이룰 때마다 집단 무의식은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당신의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성을 허락하고 당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선물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진정한 자아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이 진정성으로 가득하고, 당신의 관계가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의미와 기쁨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